여러분, 테크노퍼런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어버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술이 우리 가정과 또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특히 스마트폰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린 우리 아이들의 뇌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오늘 함께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째, 테크노퍼런스라는 적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고요. 둘째, 그들이 우리 아이들의 뇌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 전술을 분석해 볼 겁니다. 셋째, 이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고, 넷째, 정말 다행히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할 구체적인 구출 작전 계획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문제는요, 단순히 폰 좀 그만 봐 하고 야단칠 습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관계 속으로 교묘하게 파고드는 명백한 침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침입의 이름이 바로 테크노퍼런스입니다. 기술, 즉 테크놀로지와 간섭, 인터피어런스의 합성어죠. 이름 그대로예요. 기술이 우리 사이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현상.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지금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침공이 얼마나 심각하고 광범위한지 이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무려 21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아주 명백한 경고등인 셈이죠. 아니, 그렇다면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이유를 파헤쳐 볼 텐데요. 이건 절대 아이들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된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이 그 비극적인 결과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불과 20년 만에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인간의 평균 집중력이 2분 30초에서 47초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 주의력 경제 시스템이 우리의 뇌구조 자체를 바꿔놓은 끔찍한 결과인 거죠. 그들이 사용하는 핵심 무기가 바로 도파민 루프입니다. 띵동, 알림이 울리면 폰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 보상, 좋아요나 재밌는 영상 같은 게 주어지면서 뇌에서 쾌락 물질인 도파민이 팡 하고 터져 나옵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 화학의 문제입니다. 그 작동 방식이 마약 중독 메커니즘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아요. 이 4단계 순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아주 사소한 자극으로 시작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얻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뇌 자체가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구조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한번 걸려들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완벽하게 설계된 덫이죠. 그 결과 팝콘 브레인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팝콘처럼 팡팡 터지는 강렬하고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고 현실 세계의 자극은 시시하게 느끼게 되는 뇌죠. 가족과의 대화, 조용한 기도, 깊이 있는 독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이 모든 것들이 지루한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뇌가 이렇게 바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영적, 사회적 대가를 좀 정직하게 마주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격리, 퍼빙, 이런 신조어들이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맨 마지막에 있는 인지주권 침해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주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에 도리어 우리가 얽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자유를 잃고 디지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잠언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고리즘이 쉴 새 없이 쏟아붓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오염된 것들이 우리 영혼의 샘을 더럽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어두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도 과학이 증명하고 하나님이 우리 뇌 속에 심어두신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한번 망가지면 끝이 아니라는 것. 뇌가 나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경가소성의 원리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 같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연세대 연구팀이 증명했잖아요. 불과 71일, 딱 2달 좀 넘게 스마트폰을 멀리 했더니 아이들의 자기 통제력 센터, 즉 전두엽 기능이 눈에 띄게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행동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이 희망을 우리 가정과 교회의 현실로 만들어낼 시간입니다. 이 싸움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부모와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연합 구출 작전입니다. REST, 즉 쉼이라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recognize, 내 상태를 점검한 뒤에 evaluate, 건강한 대안을 찾고 suggest,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족, 공동체와 다시 깊이 연결, tie 되는 거죠. 단순히 폰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빈자리를 진짜 좋은 관계로 채우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이 OC 원칙은 부모님들께 아주 훌륭한 가이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폰을 쥐어주지 말고 calm. 폰 때문에 다른 중요한 활동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크라우딩 아웃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와 계속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약속입니다. 잠자리와 식탁, 그리고 가족의 시간을 디지털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는 작은 실천이죠. 이 작은 시작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도 함께해야 합니다. 예배와 모임의 거룩함을 지키고 스마트폰 화면 대신 서로의 눈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가 얼마나 힘든지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지지 공동체가 되어주는 거죠. 교회가 먼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건강한 공동체의 본을 보여줍시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습관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진심 어린 아멘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